최근 축구 여신으로 불리는 광민선 아나운서가 축구선수 이강인과의 인증사진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민선 아나운서는 최근 자신의 SNS에 파리에서도 축구의 즐거움 만끽하고 갑니다. 팬분들도 내년에 PSG 직관 계획 세워보세요. 플러스 올림픽도. 더 바빠진 일정 가운데 아시안컵도 파이팅!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 속 광민선 아나운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과 나란히 서서 포즈 취하고 있습니다. 광민선 아나운서는 이강인과의 투샷 외에도 관중석에서 찍은 관람 인증사진도 여러 공개했습니다. PSG는 지난 21일 파리에서 메스를 3대1로 대파했는데요. 이강인이 후반 3분 PSG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이강인은 시즌 2호 도움을 신고했는데요. 광민선 아나운서는 해당 경기를 직접 관전한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광민선 아나운서 너무 예쁘다. 월드클래스 두 분이 만났다. 광민선 아나운서 모자 PSG 털모자네.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유럽 축구를 직관하다니 부럽다. 잘 어울리는데 10살 차이라서 안 돼. 우리 강인이 지키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강인과 음바페의 브로맨스 조합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팬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로부터 음바페의 재계약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인데요.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과 지속적인 대화 중이다.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는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지 않는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겨울에 미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풋메르카토는 음바페는 2024년 6월 계약이 끝난다라며 내년 1월부터 자신이 원하는 구단과 계약을 논의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과 계약할 수도 있다. 또는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모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체는 레퀴프를 인용해 음바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파리 생제르맹 측과 계속 상의 중이다라며 지난 경기에는 동생 에단 음바페가 공식 경기에 나서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행을 바라는 눈치인데요. 아스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오면 치명적인 공격진을 형성할 수 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호드리구, 음바페가 한 팀에 뛰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행 직전까지 갔다. 2022년 여름 이적 시장 당시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와 세부 조율까지 마쳤다. 레퀴프 등 유력지에 따르면 음바페는 돌연 파리 생제르맹 잔류를 확정지었다. 계약 내용은 최초 2년의 연장 옵션 1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이 불발되자 구단과 선수 사이에 기싸움이 이어지기도 했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에게 훈련장 사용을 금지했다. 프리시즌 경기에 출전시키지도 않았다. 음바페의 몸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와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적으로 팀에 복귀시켰다.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이강인과 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풋메르카토의 보도처럼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인 음바페의 재계약 기간일 것 같은데요. 24년 6월이 만료이기 때문에 이제 재계약 발표가 나지 않으면 정말 FA로 팀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온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이제는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 속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도 음바페는 25세라는 것입니다. 재계약해도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강인과 조금 더 호흡을 맞췄으면 하시나요? 아니면 PSG를 떠나 이적하는 게 팀을 위해서 나을까요? 여기에 최근 볼만찬 기자들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축구의 레전드 고정훈 김포 감독님의 극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활약하고 득점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요즘 눈에 띄는 선수가 이강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 피지컬로 과연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했던 선수였다. 올해 그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정말 최고다. 기술이 최고인 것은 물론 눈빛이 다르다. 악발이 근성이 있다. 기질이,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다. 저런 모습을 특히 배우라고 선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기술이 최고인 것뿐 아니라 악발이 근성으로 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이 보였었다. 그러니 살아남는 것이고 최고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이강인 선수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옆에 있던 축구 전문 기자들도 레알과의 경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라모스에게도 강하게 태클하는 등 승부욕과 감독님이 말한 근성, 기질이 보였던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레전드분들이 다들 이강인을 언급하고 극찬하고 있다며 동조하였습니다. 최근 이영표 위원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문성 해설위원과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